안녕하십니까, 박정식입니다. 자, 파워포인트 간단하게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단은 좀 강보합적인 국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일장 조정력이 살짝 있기 때문에 오늘 보합적 흐름, 좀 약보합적 흐름 내지는 좀 조정력이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나마 좀 긍정적이겠죠. 그리고 코스닥 역시나 약세 마감하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약바이오는 못 간다. 그죠? 상승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를 노리려면 뭐예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노리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역시나 제약바이오 무너지면서 코스닥 약세로 전환되는 흐름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조금 더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일단은 내일 시장까지도 조금 더 조정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점 좀 명심하시고 코스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상승이 나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이노텍 이런 종목들, 그죠? 즉 IT 쪽이 상승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움직여도 지수 안 밀리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난 겁니다. 만약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밀렸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코스닥보다 더 밀릴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두 종목이 오늘 좀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즉 반등력이 나와주면서 좀 지수를 지지해줬다. 하지만 코스닥은 거의 대다수의 덩치가 어느 쪽으로 쏠려 있습니까? 한번 맵을 한번 컴퓨터를 보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래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의 뭐 이끌었다. LG화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반도체 쪽과 그리고 배터리 쪽이 상승력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코스닥은 결과적으로 반도체, IT 부품, 화학 쪽,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스코 캠텍, 배터리 쪽, 이제 이런 쪽이 상승력을 이끌었습니다. 누가 매수해 줬습니까, 여러분? 외국인이 코스피는 주도를 했고 코스닥 쪽은 기관이 좀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반도체 쪽하고 이런 쪽, 특히 IT 부품 쪽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수를 해줬는데 뭐 반도체나 이런 나머지 종목, 나머지 섹터들은 좀 기관이 매수를 해주면서 좀 상승력을 이끌었다.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조금 국한 쪽으로 좀 쏠려서 상승력이 나왔다. 근데 덩치가 좀 작은 섹터에서 상승력이 나오다 보니 지수를 이끌지 못했다. 근데 이러한 흐름이 결과적으로 언제까지? 내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수급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는 강력하게 매수를 해줬습니다. 거의 뭐 어느 쪽에 쏠려 있는 겁니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쏠려 있겠죠. LG화학이나. 근데 지금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양매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제약바이오는 지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근데 콜옵션은 또 매수로 들어오면서 개인이 콜옵션을 좀 뺏겼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매수해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겠다. 좀 이런 신호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일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은 반도체나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고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약세 나오면서 IT 부품 쪽, 반도체 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움직이는 그러한 조금 개별 섹터적인 장세가 내일도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파워포인트로 넘어가서 보면, 그래서 전기전자, 반도체 섹터가 지속적으로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코스피 외국인 주도로 이끌었고 코스닥 기관 주도로 이끌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 자, 우리가 시장을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게, 제가 계속적으로 리스크 이야기를 하죠. 왜 리스크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영국이 브렉시트 연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번에 연장 신청을 했죠. 연장 신청을 했는데 일단 프랑스에서도 아무 의미 없는 시간 끌기는 반대한다. 그리고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도 브렉시트 관련해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21일 날부터 이번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가 열리죠. 근데 아무 결정을 내리지 않겠대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노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이죠.
뭐가 되기 전까지 합의안을 비준할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합의안을 승인을 영국 하원에서 받아야지 연장을 해주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국 브렉시트 리스크가 우리 시장을 계속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중국 무역협상 관세 철회 여부, 이것도 또 난관입니다. 어떤 쪽에서 난관입니까? 자, 중국이 많이 양보를 했어요. 중국이 많이 양보를 했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관세를 철회를 해줘야겠죠. 그죠? 근데 중국은 지금까지 부과한 2,500억 달러 관세를 전부 다 철회하기를 바래요. 근데 하지만 미국은 2,000억 달러 10% 그거는 좀 철회해 줄 수 있다. 하지만 500억 달러 25% 관세는 철회 못한다. 니들이 하는 거 봐서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베이징으로 날아가서 고위급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주는 워싱턴에서 또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자, 잘 되겠습니까? 나와봐야지 알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의 불안 요인들이 상존한다. 자, 연준이 이번에 FOMC 회의로 발표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를 냈습니까? 자, 양적 긴축, 즉 뭐예요? 자산 축소를 원래는 올해 말 정도에 마감을 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9월 정도에 완전히 종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5월부터 또 축소를 들어가겠다. 지금은 매달 500억 달러 정도를 뭐예요? 축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5월부터 150억 달러로 또 줄이고 그 다음에 9월에는 완전히 종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미 중국과 유럽 경기가 하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강으로 미국 시장도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전 세계 경기가 하강할 수 있는 리스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새벽 3시에 미증시가 확 올라갔다가 또 4시에 갑자기 또 확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경기 하강 우려 리스크가 이미 글로벌 증시에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뮬러 특검 제출 초읽기, 북미 관계 변수.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이 이제 발표가 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잘못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탄핵도 될 수 있고, 그러면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 이 북미 관계에서 강경책으로 선회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 시장에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불안 요인들이 아직까지 많이 상존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조금 횡보 내지는 조정력을 여러분들이 염두하시면서 개별적 섹터, 개별적 종목을 공략하시고 철저하게 리스크 대응하고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개별 섹터 위주로 접근을 하여라. 뭐 내일장도 반도체나 IT 섹터 뭐 이런 쪽이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그 제약 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제약 바이오 쪽이 상승력이 나오면서 2016년에 바이오랑 제약이 다 같이 올라갔는데 2017년에는 제약주는 꺾이고 바이오만 상승했어요. 그 꺾인 제약이 2018년 초반에 1월 달부터 상승이 나왔고 바이오는 2018년 초반부터 꺾이다가 7월 정도부터 다시 반등력이 나왔죠. 그런 한마디로 조정 후 반등력이 일정 부분 나오다가 지금 다시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는 2017년까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고공행진했습니다. 언제부터? 2016년부터. 그러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상승이 나와다가 2018년에 왕창 꺾였죠. 그 왕창 꺾인 후 뭐예요? 제약바이오 섹터 반등 나오듯이 지금 반등이 순환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과거에 예전에 제약바이오 섹터 반등력 나왔을 때
그게 단순히 뭐 잠깐 반등 나오고 말았습니까? 한 대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유지가 됐죠. 길게는 3개월 정도까지도.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섹터 상승력이 나오는 것도 1월 달부터 늦은 건 한 2월 달부터 반등력이 나왔으니까 이게 한 3월 달, 이번 달 내지는 4월 달까지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고 이쪽 섹터, 반도체 섹터 상승력이 나오면서 또 뭐가 같이 올라옵니까? 저평가 자동차 좀 소형주들이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저평가 종목을 여러분들이 특히 소형주를 좀 노리셔라. 왜? 소형주가 이러한 장세에 조금 단기적으로 반짝반짝 튀어 올라옵니다. 오늘도 그 소형주 쪽이 좀 많이 급등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극단적 저평가된 소형주를 조금 노리시고 그 외적인 종목들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락 리스크를 관리하시면서 현금을 좀 확보를 하셔라. 그리고 시장 상승력은 제가 지속적으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뭐예요? 제한적이다. 왜? 글로벌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상승력이 많이 나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느 정도 흘러다가 갑자기 뭔가 빵 터지면 확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제한적으로 조정을 염두에 두시면서 현 시장을 대응하신다면 여러분들 돈을 지키시고 긍정적인 결과를 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